통과학 특강 주간지 전기에너지의 생성과 수송 서술형 문제 보겠습니다. 52번 그림은 코일과 검열계를 연결하여 전자기 유도 현상을 실험하는 장치이다. 1번 전자기 유도 현상을 설명하시오. 전자기 유도 현상이란 우리가 자기장의 변화를 일으켜서 코일의 자기장의 변화를 일으켜서 이제 코일의 유도 전류를 생산하는 현상을 의미하죠. 그 다음 2번 렌츠의 법칙을 설명하시오. 렌츠의 법칙은 이제 코일에 흐르는 유도 전류는 자속의 변화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흐른다. 이게 이제 렌츠의 법칙이 되겠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N극이 코일에 가까워지면 우리가 N극을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즉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기 위해서 위쪽이 N극, 아래쪽이 S극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3번 패러데이의 전자기 유도 법칙을 수식으로 제시하고 이를 말로 풀어 설명하시오. 수식은 V는 마이너스 N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그래서 여기서 즉 우리가 유도 기전력은 코일의 가문수에 비례하고 또한 시간에 따른 자기선속의 변화율에 비례한다 라는 걸 말하고요. 이 앞에 마이너스는 우리가 방향을 의미합니다. 우리 렌츠의 법칙, 아까 말했듯이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즉 반대 방향으로 흐른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여기 앞에 있는 마이너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마이너스까지는 알 필요 없고 그냥 n과 델타 t분의 델타 파이에 비례한다 라는 것만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이 자기력 선속은 B 곱하기 S, 즉 자기장과 이 자기장을 받는 면적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 라는 것까지만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53번 문제. 그림은 원형도선 위쪽의 한 지점에서 가만히 놓은 막대 자석이 원형도선의 중심축을 따라 낙하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막대 자석이 원형도선 중심에 다가올 때와 원형도선 중심을 통과한 후 유도 전류 방향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시계 방향을 플러스로 하고 공기저항을 무시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1번 막대 자석이 원형도선 중심에 다가올 때 발생하는 유도 전류의 방향을 구하고 이유를 쓰시오. 우리 막대 자석이 도선 중심에 다가올 때는 N극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N극을 밀어내기 위해서 도선의 위쪽이 N극, 아래쪽이 S극으로 대정이 되고, 그 다음 앙페르 오르나서 법칙 사용하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그러면 유도 전류 방향 마이너스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겠습니다. 즉 반시계. 2번 막대 자석이 원형도선 중심을 통과한 후 발생하는 유도 전류의 방향을 구하고 원형도선 중심에 다가올 때 전류의 방향과 비교하고 그 이유를 쓰시오. 이제 중심을 통과한 이후에는 자석이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S극이 멀어지는 현상이니까 S극을 잡아당기기 위해서 원형도선의 아래쪽이 N, 위쪽이 S극으로 되고 앙페르 오르나서 법칙 사용해주게 되면 전류 시계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즉 플러스 방향 시계 방향으로 흐르게 되겠고 1번과는 이제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그다음 54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검류계가 연결된 코일 속으로 N극, S극과 N극의 자석을 가까이 하거나 멀리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1번 검류계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가에서와 같은 방향인 것을 모두 쓰시오. 가에서는 지금 S극이 가까워지니까 코일의 위쪽이 S, 아래쪽이 N극. 그래서 앙페르 오르나서 법칙 써주게 되면 전류 이렇게 흐르게 되겠죠. 네, 전류계에서 아래에서 위쪽으로. 그 다음 나에서는 S 멀어지니까 이제 코일 위쪽이 N, 아래쪽이 S가 돼서 전류 이렇게 흐르고요. 다는 N극이 가까워지니까 위쪽이 N, 아래쪽이 S 마찬가지로 이렇게 흐르고, 라는 N극이 멀어지니까 이를 잡아당기기 위해서 S, N 해서 전류가 위쪽으로 흐를 것입니다. 그래서 가에서와 같은 방향인 것은 라가 될 것이고, 2번
나에서와 같은 방향인 것은 다가 될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다가 되겠습니다. 55번. 다음은 유두전류의 방향에 대한 설명이다. 나에 알맞은 설명을 쓰시오. 첫 번째 거 가를 보게 되면 N극을 코일에 넣을 때 아래 방향 자기력선의 수가 증가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위 방향 자기력선이 생기도록 코일의 전류가 B 검력의 A 방향으로 유도된다. 다음 두 번째는 자석의 S극을 코일에서 뺄 때 이제 S극은 윗방향 자기력선 속이 존재하게 되겠죠. 그러므로 위방향 자기력선의 수가 감소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지금 S극이 멀어지니까 위방향 자기력선 수가 감소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걸 방해하기 위해서 이제 위방향 자기력선이 생기도록 코일의 전류가 이제 마찬가지로 B 검력의 A로 유도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56번. 그림과 같이 왼손의 자석을 오른손의 검력에 연결된 코일을 각각 잡고 있다. 자석의 N극을 중심축을 따라 코일에서 멀어지게 할 때 검력의 바늘이 기역 방향으로 움직였다. 왼손의 자석만을 움직여서 검력의 바늘이 기역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는 또 다른 방법에 대해 서술하시오. 지금 N극을 멀리 했을 때 검력계가 기역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N극을 멀리하면 이 코일에는 N극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멀어지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가까이 해주게 되겠죠. 그럼 코일의 왼쪽이 S극, 오른쪽이 N극으로 될 것입니다. 이때 검력계가 기역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S극을 코일 가까이 한다. S극을 코일 가까이 해주게 되면 이제 가까이 오는 S를 밀쳐내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코일은 왼쪽이 S, 오른쪽이 N이 되겠죠. 그러므로 정답은 S극을 코일 가까이에 놓는다. 코일 가까이로 가져간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7번. 그림은 발전기의 원리를 나타내는 것이다. 자석 사이에서 사각형도선은 그림과 같은 방향으로, 즉 시계 방향으로 일정한 속력으로 회전하며 그림을 세트한 0일 때의 모습이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0도에서 360도까지 전류의 방향을 적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0도에서 90도까지는 이제 지금 이 상태에서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이 상태에서 지금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다가 결국 이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자기력 선속이 지금 오른쪽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그러면 얘가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 오른쪽으로 가는 자기력 선속이 증가하니까 얘를 방해하기 위해서 왼쪽으로 자기장을 형성시키게 되죠. 그러면 이쪽으로 자기장 형성시킬 때 이때 앙페르 오른가사 법칙 사용해주게 되면 전류는 A에서 B로 흐르겠죠. 그 다음 90도를 넘어선 순간부터 270도까지는 우리가 다시 90도 순간부터는 이렇게 변하는데, 우리가 오른쪽으로 향하는 자기력 선속이 감소하니까 이 코일은 오른쪽으로 자기장을 흘려주게 되고, 그때의 전류의 방향은 이제 B에서 A가 되겠죠. 그게 180도까지
이어지다가 180도가 되면은 다시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그럼 그때는 또 다시 오른쪽으로 향하는 자기력 선속이 증가하게 되는데, 그럼 코일은 자기장을 왼쪽으로 형성하고 그때 앙페르 오른나사 법칙 사용해주게 되면 똑같이 B에서 A로 흐르게 됩니다. 얘는 지금 제가 영상의 한계로 제대로 설명해 드릴 수가 없는데, 이거는 직접 해보시면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AB의 위치가 180도 돌아가면 A가 여기, B가 여기가 되겠죠. 그때 왼쪽으로 자기장 형성하면 앙페르 오르나사 법칙 사용해 주게 되면 이렇게 흐르니까 B에서 A가 되겠죠. 그래서 그게 270도까지 유지가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270도에서 360도까지는 다시 A에서 B로 흐르게 되는데, 이것도 그냥 똑같이 자기력 선속에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그러면 코일에서 자기장이 어떻게 생기는지 해서 앙페르 오르나사 법칙 사용해 주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상으로는 아마 한계가 있을 거니까 일단은 설명은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다음 28번 문제. 그림은 악력기의 손잡이 한쪽에는 발광 다이오드를 연결한 코일을, 그리고 반대쪽에는 네오디듐 자석을 접착 테이프로 교정하고 악력기를 움직였더니 발광 다이오드에 불이 켜졌다. 이에 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번. 악력기를 움직여서 발광 다이오드에 불이 켜질 때 에너지가 전환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우리가 악력기를 움직이면 그때 악력기에 운동 에너지가 생기게 되겠죠. 이 운동 에너지가 이제 자석과 코일 사이에서 일어나는 전자기유도 현상에 의해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되어서 발광 다이오드의 불이 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2번. 만약에 발광 다이오드의 불이 켜지지 않았다면 불을 켜는 방법을 두 가지 서술하시오. 발광 다이오드의 불이 켜지지 않았다는 것은 이제 발광 다이오드에 충분한 유도 전류가 흐르지 않았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유도 전류를 이제 더 높이는 방법을 서술하시오와 같은 방법인데, 두 가지 서술하시오라고 나와 있는데 세 가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식은 V는 마이너스 N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파이죠. 첫 번째, V를 늘려주기 위해서 N을 늘려주는 경우, 그러면 코일의 가문수 증가를 시켜주면 유도 전류를 증가시킬 수 있겠죠. 두 번째, 델타 T분의 델타 파이를 증가시켜주는 경우, 그러면 두 번째는 이제 자석을 센 거로 교체한다. 자석을 더 세게 해주면 이 자기력 선속이, 아까 파이는 BS 자기장 곱하기 면적이라고 했죠. 이 자기장을 높여주면 파이도 커지기 때문에, 시간에 따른 자기력 선속의 변화량이 커지기 때문에 V가 커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악력기를 빠르게 움직인다. 빠르게 움직여주면 당연히 시간에 따른 자기력 선속의 변화량이 높아지기 때문에 유도 전류가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1번은 이 N을 높이는 경우고, 2번과 3번은 우리 델타 T분의 델타 파이를 높이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만 서술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9번 문제. 그림 가는 저항 어리 연결된 직사각형 도선의 일부가 균일한 자기장 영역에 고정되어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기장의 방향은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다. 근데 지금 아마 이거 들어가는이 아니라 나오는이라고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림에서 자기장이 나오는 방향으로 형성되어 있죠. 그 다음 그림 나는 가에서 자기장 영역의 자기장 세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다. 0에서 2초일 때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IA, 2에서 4초일 때는 IB 라고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1번. 0에서 2초와 2에서 4초까지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을 서술하시오. 첫 번째, 0에서 2초 일 때는 지금 0에서 2초일 때 자기장 세기가 증가하고 있죠. 이 증가하는 방향은 이제
나오는 방향으로 증가하니까 우리가 코일에서는 그 변화를 방해하는, 즉 아래 방향으로 자기장을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코일에서는 결국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을 형성시키면 앙페르 오르나서 법칙에 의해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겠죠. 결국 B에서 A로 흐르게 되겠고요. 2에서 4초도 마찬가지로 자기장 증가하니까 똑같은 방향으로 전류를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되고요. 2번 IA 대 IB를 풀이와 함께 구하시오. 지금 아까 우리 V는 마이너스 N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파이에서 V와 I가 비례하니까 우리 VA 대 V 비율을 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 지금 N은 동일하고, 왜냐면 도선의 가문수니까 델타 T분의 델타 파이의 비율만 보면 되는데 아까 파이는 BS라고 했죠. 그럼 델타 T분의 델타 BS만 비교해주면 되고, 우리 S라는 값은 자기장을 받는 면적인데 그 면적은 항상 이만큼으로 일정하죠. 우리가 S 또한 빼줄 수 있게 됩니다. 결국 델타 T분의 델타 B만 비교해주면 되는데, 이게 의미하는 게 시간에 따른 자기장의 세기의 변화율, 즉 이 그래프의 기울기를 의미합니다. 이게 기울기. 그래서 지금 0초에서 2초, 즉 IA의 기울기는 2초 만에 이 B0를 갔으므로 이제 B0가 될 것이고, IA의 기울기, 그 다음 IB의 기울기는 2초 만에 B0만큼 증가했으므로 2분의 B0가 될 것입니다. 그 둘이 비율을 구해주게 되면 결국 IA 대 IB는 2대 1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대 1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0번 문제.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변전소, 고압 송전탑, 변전소까지 연결된 모습을 나타내는 그림이다. 1번 고압 송전선에서 손실되는 손실 전력의 크기를 고압 송전선에 흐르는 I, 저항, R로 표현하시오. 이거 그냥 공식 그대로 I제곱 R로 쓰면 되겠죠. 네. 그 다음 2번 1회식을 참고하여 손실 전력을 줄이는 방법을 두 가지를 서술하시오. 그러면 I제곱 R에서 I제곱 R의 값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첫 번째 I를 줄여주거나 두 번째 R을 줄여주면 되겠죠. 그럼 첫 번째 송전 전류를 줄여준다. 그러니까 첫 번째 방법이 되겠고요. 그럼 두 번째는 저항의 크기를 작게 한다. 그러니까 두 번째 그 방법이 되겠죠. 네, 되게 간단하죠. 그 다음 61번 문제. 그림은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저항값이 2열 어린 송전선을 통해 A, B에 각각 공급하는 것을 나타낸다. 공급 전력은 P0로 동일하다고 나와 있고 송전 전압은 3V랑 2V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손실 전력이 PA, PB라고 나와 있고 1번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A가 B의 몇 배인지 크기를 구하시고 풀이 과정을 서술하시오. 우리가 지금 공급하는 전력이 P0로 같다고 나와 있죠. 즉 P0라는 값은 A의 경우에 이제 3V로 송전하니까 3V로 송전하니까 3V 곱하기 I A가 될 것이고, 그 값은 또 B의 경우에 2V 곱하기 IB와 동일하게 되겠죠. 그러므로 IA는 이 두 식에서 IA는 3분의 2 IB이기 때문에 전류의 세기는 A가 B의 3분의 2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 3분의 2배이고요. 두 번째, 송전선의 저항에 손실되는 전력 PA와 PB의 크기를 각각 구하고 PA 대 PB의 비율은 얼마인지 구하고 풀이 과정을 서술하시오. 일단 손실되는 전력은 I제곱 R이죠. PA는 결국 IA의 제곱에 저항 2열을 곱한 값이고, 우리 아까 IA는 이 식에서 3V분의 P0니까
3V분의 P0의 제곱의 2열, 즉 9V제곱분의 2P0제곱 얼이 되겠습니다. PB는 IB의 제곱에 B의 송전선의 저항은 얼 곱해주게 되면 2V분의 P0의 제곱에 얼을 곱한 값, 즉 4V제곱분의 P0 제곱 얼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PA 대 PB의 비율을 구해주게 되면 9분의 2 대 4분의 1이므로 결국 8 대 9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 8 대 9가 되고 각각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그 다음 62번 문제. 그림은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소비지까지 수송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송전선과 소비지에 흐르는 전류는 각각 I1, I2이고 송전선의 저항은 15Ω입니다. 1번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 I1은 몇 암페어인가? 지금 첫 번째 변전소에서 V1 대 V2 값이 우리 2만 대 40만이니까 1대 20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우리가 이를 통해서 400A 대 I1이 그 반대 20대 1이 돼야 되므로 결국 우리가 I1은 20A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 2번 송전선에서 손실 전력은 몇 와트인가? 손실 전력은 I제곱 얼인데 우리 I1은 20A니까 20의 제곱에 얼은 15라고 나와 있으니까 15를 곱해주면 결국 6000W가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만약 동일한 전력으로 송전 전압을 40만에서 400만으로 높여 송전하는 경우 송전소에서 손실 전력은 몇 와트인가? 지금 볼트가 10배가 되겠죠. V가 10배가 되면 I는 10분의 1배가 되고 결국 I제곱 얼은 100분의 1배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손실 전력은 아까 6000W에 100분의 1을 곱한 60W가 되겠죠. 그 다음 63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변전소 AB를 거쳐 전력이 수송되는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다. A에서 공급하는 전력이 P일 때 AB의 저항값과 손실 전력을 나타낸 것이다. 변전소 AB의 송전 전압은 각각 VA, VB이고 송전 전류는 각각 IA, IB이다. 변전소 B에서 1차와 2차의 가만수는 40N 그리고 N이 아니라 아마 4N이 되겠죠. 그림에서 4N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첫 번째 문제 IA 대 IB를 구하시오. 우리 지금 N1 대 N2가 10대 1이죠. 그러면은 V1 대 V2는 10대 1이고 I1 대 I2는 1대 10이 되겠죠. 결국 IA 대 IB는 I1 대 I2 값인 1대 10이 되겠고 두 번째 문제인 VA 대 VB는 V1 대 V2인 10대 1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다음 조건에 따라 변전소 A에서 공급하는 송전 전력을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송전선 A의 손실 전력을 9분의 1배로 줄이는 방법을 설명하시오. 조건은 송전 전압과 송전 전류를 모두 포함할 것 그리고 두 요소 모두 몇 배 증가 또는 몇 배 감소하는지 포함할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전력을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송전 전력을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손실 전력을 9분의 1배로 줄인다. 우리 손실 전력은 I제곱 얼이라는 값으로 표현되죠. 거기서 우리가 얼이 일정하다고 하면은 얘를 9분의 1배로 줄이려면 송전 전류 즉 IA를 3분의 1배로 감소시켜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IA를 3분의 1배 감소시켰을 때 우리가 송전 전력을 변화시키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VA, IA는 일정하다는 것이겠죠. 결국 IA를 3분의 1배 감소시키면 VA는 3배 증가시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VA를 3배 증가시켜서 IA를 3분의 1배 감소시키면 손실 전력이 9분의 1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답이고요. 마지막 64번 문제.
그림은 전기기구를 사용하는 가정에 주상변압기에서 전력을 공급하는 구조를 나타낸 것을, 표는 1차 코일과 2차 코일의 가만수와 전류의 세기를 나타낸 것이다. 2차 코일을 통해 가정에 공급되는 전압은 220V이며 가정으로 전력을 수송하는 과정에서 모든 에너지 손실은 무시한다. 1번 1차 코일의 전압 V1을 풀이과정과 함께 구하시오. 우리 지금 1차 코일과 2차 코일의 가만수의 비율이 10대 1이죠. 결국 N1 대 N2가 10대 1이라는 것은 V1 대 222 똑같이 10대 1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V1은 2200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 2번 문제.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색이 I2를 풀이과정과 함께 구하시오. 우리 N1 대 N2가 10대 1이면 I1 대 I2가 1대 10이 되겠죠. 결국 0.5A 대 I2가 1대 10이므로 I2는 5A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구의 전체 저항은 얼마인지 구하시오. 우리 가정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일단 V는 IR에서 우리가 구한 게 R이고, 우리 I는 가정에서 흐르는 전류의 세기, 즉 I2이므로 5A가 될 것이고, V는 가정에 흐르는 전격 전압인 가정에 공급되는 220V가 되기 때문에 우리 R은 I분의 V에서 5분의 220, 즉 44ohm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4ohm이 됩니다.